생명의 이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녘의 좀 더 구체적인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먼저 하나. 질문이요? 이거 북한의 농민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답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답을 올리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말 이제 귀중한 도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요? 네.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소라 선생님. 저는 눈치챘고요. 제 띠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올해가 소띠인가요? 예, 정답입니다. 예. 왜 소를 이렇게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소가 이제 그 농사일에 이제 짐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내기 할 때 그 밭갈이, 논갈이, 쏘래질, 후치질 모든 농산 작업들을 이제 소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는 또 죽어서 또 고기로, 네, 그 다음에 약으로 이렇게 해서 약이요? 약재로도 이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가 북쪽의 이제 농민들한테는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또는 이제 목숨처럼 귀중한 그런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뜻에서 소 이야기를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주로 이제 그 농사일에 있어서 기계를 대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처럼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기계가 많이 부족한가요? 원래 북녘 사회 주체농법에 보면 기계가 다 이루어진 거로 이렇게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가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북쪽의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라는 게 있는데 농촌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전기와 수리와 화학화, 기계화 이게 이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기계가 트랙터도 있고 모내는 기계도 있고 김매는 기계 이제 여러 가지 기계가 있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쪽이 이제 유엔 기구에 그 식량난의 원인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보고서에도 이상기후 현상, 그다음에 농기계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부족, 이런 것들을 이제 비료, 이런 것들이 부족으로 원인을 이제 북쪽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소가 농산 작업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가 귀하죠.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약으로도 사용을 한다는데 좀 낯설거든요, 저희한테는. 소가 이제 약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에 좋다고 해서 많이 하거든요. 소꼬리는 아시죠? 네. 이제 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소꼬리 들면 좋고, 그다음에 소 심장, 그다음에 소 고기도 거의 약처럼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영양 상태가 좀 부족한 이런 질병들인 경우에는 이제 소고기도 약으로 이제 사용되죠. 그래서 제가 북쪽에 있을 때 이제 그 축산 부문에서 이제 소를 관리하는 일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소 한 번 도살할 때면 그 정말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달라, 눈 달라, 심장 달라, 다리 달라 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죽으면 뭘 건질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벼락 맞은 소고기라는 말을. 국산소를 이제 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녘소는 조선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선소와 한우 어떤 차이가 좀 두드러진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조선 시대가 500년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소가 원래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는 원래 조선소가 지금의 한우거든요. 그래서 한우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배워본 거지만은 한우는 그 좀 마블링도 좀 좋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게 만드느라고 사료? 그 외국의 그 품종들하고 이제 교잡이 좀 돼서 체격도 크고 빨리 크고
고기 맛도 좋아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배합사료들을 이제 공급하면서 식용 위주로 이제 많이 식용 위주로 발달이 하고요. 됐고요. 북쪽의 조선소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하는 요구 위주로 이제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서들은 그 조선시대 때부터 쭉 오던 그때 조선서의 특징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한어는 이제 식용 위주로 발달이 됐고 조선소는 그냥 일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발달이 됐다. 그렇군요. 북한에는 고기용 소는 없나요? 고기용서도 있고 젖소도 있고 그다음에 요구 조선소도 있고 고기용서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소의 비중을 봤을 때 고기용소가 한 10% 정도. 고기용소를 전문으로 이제 그 사육하는 목장이 그 평안남도 안주 지역에 있는 운공 목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낮은 선봉에 있는 이제 선봉 목장, 그다음에 중화소 목장, 안변소 목장 이런 쪽에서 이제 그 고기용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까 젖소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남쪽 사회처럼 이렇게 뭐 우유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건강식품으로 그 먹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기 좀 어렵겠네요. 북쪽에도 이제 젖소 목장이 그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50년대 중반이죠. 50년대 중반에 그 애들한테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그 북한 정부에서 덴마크나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소를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품종을 가져다가 그 품종을 그대로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그 홀스타인을 개량해 가지고 이제 검은 올룩젖소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우유 생산량이 전체 뭐 애들을 다 먹일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버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공이 치즈 뭐 이런 것들로 가공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젖소 우유가 이제 풍족하지 못한 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 그렇군요. 조선소는 풀을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젖소는 사료를 먹이나요? 그 풀과 고기를 바꾼다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풀과 소는 고기를 바꾼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콩하고 집, 그다음에 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먹이고 한국의 한우처럼 맛있는 배합사료는 이제 아직 상대적으로 고기가 좀 질기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하면 이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마블링 먹고 꽤 질긴데 소고기 한 점 가지고 이제 소주 마시면 한 3병은 마셔요. 먹기 위한 소와 이제 일하는 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녘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구 중심이다. 일하는 소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비유구라든가 뭐 젖소도 이제 있지만 어쨌든 소에 관한 정책은 좀 주로 여구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요구를 몰래 잡아먹으면 이제 그 법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그렇습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소를 없애기 위해서 못을 먹이거나 뭐 이제 소를 그 거의 이제 도살하다시피 하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사형, 이제 총살까지 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소는 이제 기르는 건 기르고 시키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죽이는 거는 이제 절대로 이제 못하게 되어 있고 소가 죽으면 사람처럼 이제 부검을 하고 원인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축사한 부분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맡아 했는데 이게 사후물자거든요. 사후물자요? 이제 북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부정한데 이제 소도 운반 수단이기 때문에 전쟁 예비 물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국가 소유인가요? 소는 모든 소는? 예, 소는 전체적으로 개인 소유가 안 되어 있고 다 이제 국가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협동적 소유에도 농장에서 관리원장이나 작업반장이 마음대로 못 하고요.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게 돼요. 넘버가 있나요? 예, 그 고유 번호. 소는 이제 출생하면 이제 명단에 등록이 되고 일단은 이제 뭐 1호, 2호 그 번호가 있어요. 뭐 9회 뭐 평안남도 어느 농장 어느 군의 몇 호라고 이제 딱 그 번호가 박혀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출생하면. 그래서 신고를 하면 등록이 돼서 절대로 이제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고 보통 이제 협동농장에서 소가 죽으면 군, 도, 중앙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 승인을 받아요. 중앙까지요. 네. 아까 이제 소가 죽으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도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직접 소 부검에 참여하시거나 이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진한 때 이제 소가 잘 먹지 못해서 많이 죽었거든요. 부검하면 제가 직접은 이제 할 때도 있고 수의 방역소라는 게 있거든요. 방역소에서 전문 수의사하고 같이 나가서 소를 잡아서 이제 부검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죠. 90년대 이후에 죽은 소들은 이제 영양실조로 죽은 애들이 많고요. 근데 소가 철분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아까 못. 네, 네. 그래서 이제 멋이 있으면 의약 먹이는 게 아니고 소가 멋만 있으면 그냥 이제 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가 멋을 삼키면 이렇게 엎대서 이렇게 다니는 거기 때문에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려운 말이죠. 창상성 심낭염이라고 심장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찔러가지고 예.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소가 죽으면 사망을 하면 고기를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분배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타가 유치원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에 걸린 경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땅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묻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소는 이제 타가 유치원 이런데 안 주고 이제 농장 식당이라든지 시군에 있는 구경식당 또는 협동식당들에 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식용으로 사용하게 하고요. 물론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경우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체에는 절대로 해가 되지 않고 부검하고 저희가 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문제가 없으면 이제 검식이라고 하는데 검식. 그다음에 이제 식용으로 처리해라 아니면 정 이제 안 되는 거는 사료로 처리하고 이제 땅에 묻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이 농민에게 최고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전쟁 물자로도 취급될 정도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 심도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소 하니까 생각 드는 게 정주영 회장님이요. 소떼 얘기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보낸 1,000마리 소가 사실 북한의 축산업에 상당한 정도로 이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듣자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 다 가서 잡아먹었다, 죽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실이 아니고요. 그때 소가 공급돼서 안주에 있는 운공목장에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각 도에 정축용으로 많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평안남도도 이제 25마리를 받았는데 순천에 있는 이제 샛별이라는 농장에다가 제가 축사를 지을 때부터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소를 키우면서 크고 정말 잘난 소를 그때 처음 봤어요. 개량이 아무래도 많이 됐어요. 북쪽에서 이제 좋은 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수소가 이제 좋고 일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일하니까 좀 비리비리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좋은 소 많이 받아가지고 그 소들이 그러니까 교배를 해서 그 소들이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 잡아먹었다 죽었다. 이젠 20년 됐거든요. 근데 보통 소의 수명이 이제 15년, 18년, 20년인데 그 소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그 소가 들어가서 북한의 소들의 이제 우량 품종으로 개량하는데 이제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정말 다른 데서는 우리 들을 수 없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퀴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언제든지 댓글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성심성의껏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좀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 이야기
나눠주신 조충현 선생님, 소라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